언어적으로는 칭찬을 해주는데 비언어적으로는 전혀 칭찬하는 느낌이 아닌데 또는 그냥 일부러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객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 어텐션 뷰티를 만들기 전부터 그 유명하신 그 미용인 분들을 제가 다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송혜 원장님이거든요. 제가 만나 뵙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센 느낌이 있으시지만 시선의 힘이 상당히 좋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보통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의외로 사람의 시선이 실제로 상대의 피부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빛이 뚜렷하게 시선까지 가서 이 피부까지 닿을 정도로 시선이 강렬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송영 원장님 시선이 매우 강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무섭다 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칭찬을 되게 잘하신다. 금방금방.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보고 느낀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 원장님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안 좋은 이미지고 안 좋은 느낌이었다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짜 얘기를 하면은 언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언어적으로 느낌 레벨에서 분명 이질적인 뭔가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송영 원장님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제가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라서 좋은 얘기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제가 불편한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업세일즈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 멘트를 그대로 읊지만 마음에서 불편한 느낌이 풍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안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고 분위기를 우리는 딱 캐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뭔가 칭찬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뭔가 가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바로 마음의 벽을 닫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느낀 거를 느낌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같이 일치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거죠. 고객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미용실 많이 다녀봤는데 언어적인 거와 비언어적인 게 미스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는 칭찬을 해주는데 비언어적으로는 전혀 칭찬하는 느낌이 아닌데 또는 그냥 일부러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객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혼 없다.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히 업세일즈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본인도 이 세일즈를 자기가 펌을 지금 추가로 지금 이 고객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가심비가 좋은지, 즉 이 사람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야지 내 매출만 생각하게 되면 이기적인 의도가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커트만 하러 온 고객한테 처음 그리고 로드로 오고 신규고 커트로 하러 온 고객인데 펌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걸 개선해서 이 내 굿서비스를 더 받게 되면 더 멋져질 건데라는, 그래서 너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느껴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워딩이 진심 어린 워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매장에서 너희 매출 얼마야? 너 이번 달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다 오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만 생각하니까 다들 이기적인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즉 고객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뽑아야 되는, 돈을 뽑아야 되는 어떠한 기능성? 그냥 객체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나를 사람으로 안 대해주고 그냥 돈으로 취급한다면 그게 안 느껴질까요? 100%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같이 다 퍼져야만 된다라는 것이냐?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 줄타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과 내가 윈윈할 수 있게끔 잘 내가 머리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내 서비스가 고객한테 정말로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미용인의 본질은 미용이라는 겁니다. 저희 컨텐츠가 저 같은 세일즈 같은 교육이 미용인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 다만 이 본질을 최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채널, 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원래 말을 잘하셨어요? 아니, 저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었고요. 오. 사투리가 매우 심했고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부산- 서울에 올라와서 그 사투리를 고치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는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리포터하고 MC 이런 쪽으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표준화법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좀 뜯어 고쳤습니다. 뜯어 고치면 말을 잘하나요? 근데 그건 또 달라요. 이제 내가 표준화법을 잘 하고 발음과 발성이 좋고가 커뮤니케이션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내면에 있는 컨텐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가치관과 내 애티튜드와 내 신념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가, 내 비전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상대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상대가 지금 말이 먹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관찰하는 이런 테크닉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가 결국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송혜 원장님의 이제 장소라서 제가 송혜 원장님을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송혜 원장님께서 사업적으로도 아주 추진력이 또 좋으시고 젊은 나이에 정말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또 사시는 모습에 저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감동을 받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뭔가 말씀을 잘하신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의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제가 생각해요. 대본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손님이 이제 고객님이 처음 이 샵을 와가지고 네. 이제 이 고객님이랑 디자이너 처음 만났어요. 네. 그럼 이럴 때 가장 빠르게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잘 웃고 네. 이제 인사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과 너무 이렇게 쭈뼛쭈뼛하지 않은 것들을 좀 툭툭 던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제가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편안하게 툭툭 던지는 게 있어서 네. 네, 그런 거 있긴 한데 초반에 멘트를 던지실 때 어떤 패턴들이 있으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고 제가 봤을 때 송혜 원장님은 쉽게 말하자면 내추럴입니다. 뭐냐면 타고나신 분이에요. 내추럴인 분과 아니신 분들은 그 차이가 있어요. 내추럴이신 분들은 본인은 엄청 잘 되세요. 잘 되는데 이거를 뭔가 학습법으로 100% 매뉴얼화를 할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매뉴얼화를 하고 학습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왜냐하면 패턴이 있어야지 제가 다음번에도 또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핵심은 어떤 멘트라던가 뭐 인사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비언어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내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에 집중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A라는 디자이너하고 B라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한번 제가 정해보겠습니다. A라는 디자이너는 대형 살롱에 소속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매출 이번에 2,500 해야 된다 또는 뭐 1,500 해야 된다 또는 매출 1.5배 해야 된다 이런 오더를 매달 받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오더를 받고 그러면은 매월 초에 어떻게 하죠? 일을 악물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일을 악물고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이제 대하게 되죠. 아주 위해준다는 느낌으로 대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객님이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부담스럽다고 느껴요. 기본적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같은 매장에 있더라도 매출이 정말로 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약간 뭔가를 내려놨어요. 뭐를 내려놨냐면 오더 받은 거를 살짝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그런 느낌을 안 전달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냐면 이 고객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고 이 고객님을 내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한테 업세일즈 같은 얘기를 세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그거를 불쾌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준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받고 싶은데 내가 조금 비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협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텐션 뷰티 다음번 컨텐츠는 이제 협상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 흥정을 얼마나 품위 있게 잘 하나에 대한 부분이고. 뭐 그걸 물어보려 했었는데. 네네.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네, 저희 목표는 미용계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미용계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겁니다.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 높은 가치의 정보들 또는 정말로 필요하신 정보들을 보다 합리적인 싼 값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려서 이용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목표는 뭐예요?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목표 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게 팩트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희는 미용계에 계신 미용인분들과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송현 원장님께도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정말로 송현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현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저는 좋았고요. 미용인의 본질은 당연히 미용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일즈적인 부분들도 미용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 중요한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텐션 뷰티에서 배워보신다면 보다 큰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텐션 뷰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